자, 그냥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라고 했으면 그래, 배가 아플 수 있지. 그렇게 얼른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다. 배가 아프다. 이 사촌이라고 딱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이형삼 스피치 디자인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플까? 삼촌도 아니고 오촌 당숙도 아니고 많고 많은 친인척 중에 왜 하필 사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요. 우리 속담 중에 이보다 어려운 속담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냥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라고 했으면 그래, 배가 아플 수 있지. 그렇게 얼른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다. 배가 아프다. 이 사촌이라고 딱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가까운 관계의 상징격으로 사촌이라고 했다 치더라도 왠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에 어떤 함의가 있을 것이다. 무심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원이나 유래를 찾아봤죠. 근데 문헌 인터넷 자료 아무리 뒤져봐도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이나 유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독특한 해석이 있긴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대변을 보게 되는데 사촌이 새로 산 땅에 대변을 누면 거름이 된다. 따라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축하를 의미하는 좋은 속담이다. 아닌 것 같아요. 사촌이 새로 산 땅에 거름을 주기 위해 가서 변을 본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축하해 주기 위해 쟁기를 만들어준다. 두음을 퍼준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하필 가서 음식 드시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똥을 싼다? 축하의 의미로. 왜 사촌 땅에 똥을 싸냐고. 그게 한두 번 싸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김 PD 이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사촌이 가까운 사이인데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고 이런 의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꼭 배가 아파야 변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요. 나를. 아빠가 땅을 샀다. 엄마가 땅을 샀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부동산을 샀다 그 말이에요. 배가 아픈가요? 안 아파요. 행복해. 땅을 더 많이 샀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 땅의 수익이 나한테도 오거든.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형제 자매가 땅을 샀다. 배가 아파요? 이때도 안 아파요. 형제 자매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나에게 나쁠 게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배가 아프면 진지하게 가족 회의를 해봐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다음은 삼촌, 고모, 이모. 삼촌이나 고모, 이모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역시 안 아파요.
삼촌, 고모, 이모도 부모만큼이나 각별하게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촌. 우리가 친인척 간에 가까운 촌수라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사촌인 것 같습니다. 사실 5촌 이상을 넘어가면 친밀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가까이 살고 자주 보면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자주 보지 않으면 통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사촌지간은요,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가깝습니다. 아버지들끼리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작은아버님이 같은 동네에 사셔서 사촌들하고 참 각별했습니다. 너무 각별하다 보니 잘못을 하면 제 친형들한테도 얻어맞고 사촌형들한테도 얻어맞고 뭐 얻어맞은 기억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형제만큼이나 가깝게 생각하고 자란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촌이 땅을 사고 부자가 되었는데 배가 아플 일이 없잖아요. 축하해 줄 일이죠. 제가 알기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한다는 뜻을 가진 속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사촌을 언급하는 속담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만 유독 사촌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 적장자 상속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적장자 상속제도는 장손이 제사를 모신다는 확고한 문화와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장자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물려주는 관습으로 계속 이어져 왔죠. 여기에서 문제가 싹 틉니다. 아들, 딸, 큰아들, 작은아들 구별 없이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형제 자매 중 적장손에게 재산의 대부분이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 젊은 친구분들은 적장손 그러면 말이 좀 어렵죠. 맨 처음 결혼해서 아내가 된 본래의 처가 낳은 큰아들을 적장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렵네. 아무튼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요, 우리 민족은 남녀, 장남, 차남 구별 없이 대체로 공평하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성내학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고 또 재래를 중시하면서 적장자에게 제사와 재산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관습은 적장자를 제외한 다른 형제 자매, 특히 차남들에게 큰 불이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당연히 소외감이 들죠. 옛날 부모님들이요, 장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 그러면서 공부도 장남, 좋은 것도 장남,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집집마다 자녀가 많지 않으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아무튼 차남들은 그저 장남,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의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들은 알게 모르게 형제 간의 비교, 경쟁,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씨앗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형제들이 자녀들을 낳고 서로 사촌지간이 되는 그 자녀들이 또 성장하면서 아버지 때의 비교, 경쟁, 시기심이 사촌 간의 현실적인 피해의식으로 구체화된다는 거죠. 큰 집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런 관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부자 사촌이 다른 사촌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촌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각각의 자녀들을 낳고 책임져야 할 또 다른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생겨난 게 아닌가, 그런 이유에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정리를 해보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 속 사촌은 역사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와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시간을 거쳐오면서 가까운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보편적인 의미의 속담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가까운 누군가의 잘된 일을 부러워하는 게 나쁜가요? 그게 비정상인가요? 만약 그게 나쁜 감정이라면 어떤 점에서 나쁘다는 거죠? 또 인간이기에 부러움과 시기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감정이라면 그런 감정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 나아가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들을 놓고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